자,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체인 관리에 대해서 봅시다. 이 공급 체인 관리에 대한 처음 개념은 1982년 논문에 처음 설명이 됐는데, 캣 올리버라는 분이 이 논문에 처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면 현대 세계에서 원자재와 그 다음에 부품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분업화가 됐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세계 판매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급 사슬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이 국지적으로 아주 좀 좁은 지역에서 도메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한 시대에는 공급 사슬이 형성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복잡한 공정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원료를 수입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일들이 각각의 전 세계에 다 뻗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뻗어 있는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관리 시스템이 바로 공급 사슬 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 사슬 관리에서 주요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수요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요 전망을 잘 해야 공급 사슬 관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전망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죠. 소비자의 니즈가 수요 전망으로 이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수요 전망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최근의 물류 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M의 특징을 보면은 이 소비자 측이 중심이에요. 항상 소비자 니즈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게 조달, 생산, 유통, 판매를 과거에는 따로 봤잖아요. 기업의 다른 활동들이에요. 조달 활동, 그다음 생산 활동, 유통 활동, 판매 활동, 이게 각각 다른 활동인데 얘를 이제 묶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SM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합리적으로 잘 전달돼야 되겠죠. 정보기술의 발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뭘 만들죠? 효율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재고를 최소화한다. 이 최소화라는 건 재고를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수요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 물론 딱 들어온 만큼 판매도 정확히 딱 되는 거, 그죠? 판매되는 만큼 재고가 딱 쌓여서 완전 재고가 0이 되게 만들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고는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고라는 것들이 비용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다시 얘기하면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SM의 목적이다. 그래서 각각의 활동들의 부분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조달 활동이나 생산 활동, 그 다음 유통 활동, 판매 활동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최적이다.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각각의 비용이 최소화되더라도 전체 비용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면 각각의 비용은 일부 조금 늘어나고 작아지는 거, 늘어나고 작아지는 게 있겠지만 작아진 게 더 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늘어나게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을 하나로 보고 이 활동을 종합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SM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인 거죠. 좀 최근은 비즈니스 환경이 되게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다 보니까 경영도 거기에 발맞춰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피드한 경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SM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원료의 조달이라든지 또는 판매도 지금은 하나의 루트를 통하지 않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원료를 조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공급과 판매가 항상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 자체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한 상태를 관리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급 체인 자체가 복잡하고 길어진 거예요. 장거리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서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SCM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급 체인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게 바로 S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M 보시면 공급 사슬이라는 게 있죠. 음, 그래서 기업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D라는 기업이 각각의 업무를 진행해요. 그렇지만 이런 업무들이 다 독립적으로 되면 참 좋겠지만 얘네들 엮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엮이면 이 전체적인 효율은 증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기업들이 서로 연계돼서 전체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소비자 이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급 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하는 기업들의 연결되는 거. 체인이죠, 체인. 체인으로 연결되는 걸 바로 공급 사슬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사슬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기 자동차 예죠, 그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철강을 채굴하죠. 자동차를 만드는 철이 필요하니까.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철이잖아요. 철을 채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재를 운송을 하죠. 해상 운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철강으로 재생산을 해야 된다고. 철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싣고 이동되어 가죠. 그래서 철강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반가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판 형태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체로 배송이 되고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제조업체로 전달되죠. 약간은 여기서도 반제품일 거예요. 여기서 받아온 철강을 그 자동차의 모양에 맞게 형태에 맞게 프레싱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겠죠.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제조하는 회사에서 얘를 받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한 다음에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완성품을 만들면 자동차 판매하는 리테일러에서 역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물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물류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원료 강석의 채굴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의 반제품들의 생산 과정들을 다 묶어서 얘를 공급 체인이라고 하고, 그죠? 공급 체인이라고 하고, 이 공급 체인, 여기서 1번부터 다죠?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공급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공급 체인이라고 두고, 이 전체 효율을 어떻게 하자? 높이자.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 또는 각각의 기업들이 개별화된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니 이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자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사슬하고 이 공급사슬 관리는 공급사슬 앞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제조 공정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다 공급사슬이라고 본다면 이 관리라는 거는 최적화죠. 기업에서 관리라는 거는 비용의 최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생산 패턴, 독자적인 재고 관리, 독자적인 물류 활동들이 있지만 얘를 전체 체인으로 하나로 본다면 얘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송, 물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 각각의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전체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증가되고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를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고 낭비되는 요인들을 줄여서 공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상품들이 보통 정해져 있죠. 그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상품들은 원료부터 시작해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그다음 반제품들이 완제품이 생산되고 완제품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전체 과정들이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고 이 서플라이 체인의 효율성을 증대되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관계들에서 각각의 반제품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사이의 어떤 거래 관계들까지의 정보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묶여진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내부에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전달돼야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거나 그 다음에 IT 정보 처리가 빨리 돼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정보 교환도 잘 돼야 돼. 대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리더도 있으면 좋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최종 완성품 만드는 회사 가장 큰 회사니까 현대차가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로 따르면 현대차가 주도가 돼서 그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 그 다음에 원자재를 제조하는 공장들, 중간 가공품을 만드는 공장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묶고 현대자동차가 리더가 돼서 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이건 거죠. 관리라는 게 더 추가되는 거예요. 공급 체인이라는 건 어떤 구조물인 거잖아요. 공급 체인을 묶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관리에는 뭐가 더 들어가냐면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정보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조금 유기적으로 엮이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수주와 발주, 납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어, 요구를 하는 거죠. 수주하고 발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납품을 받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와 발주 받으면 또 납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힘이 있고 조금 뭐 기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악용하죠. 그런 힘들을.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양을 어, 수주 발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죠. 그 재고 비용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작은 기업들은 납품받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제품이 부족해서 생산물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구배나 어떤 비효율적 효율성, 그다음 심지어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의 리베이트도 존재하게 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다하게 구매해서 생기는 재고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운송의 비효율성 생기는 운송의 비용들, 그 다음에 각종 리베이트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각각 기업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보자.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고 하면 일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하게 되며 물건이 많이 팔리면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바로 SCM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로지스틱 개념하고 이 공급 사슬이라는 게 조금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분하긴 해야 돼요.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전략적 개념이라 그랬죠. 단순히 물자를 운반하거나 운송하거나 배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전략적이란 말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배송하는 게 로지스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SCM과의 차이를 조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경영의 통합이라는 거는 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키 액티비티라고 했어요. 주요적인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지만 이 공급사슬 관리라는 거는 기업들이 통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공급사슬 전체가 통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이나 활동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만 이건 기업들 간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이 효율적으로 유연적으로 대처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로지스틱의 최적화, 그죠? 물류 비용이 최소화예요. 근데 여기는 각각의 기업 간의 어떤 최적화가 발생된다는 거죠. 얘는 공급자 기준, 당연히 이거는 고객 기준이죠. 우리가 목표가 고객 기준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장기 계약, 그다음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이 공급 사실이 가지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비용 관점에서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총 소유 비용이라고 그랬죠. 총 소유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최소화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되고 그다음 고객의 가치는 증대된다 하는 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슬 관리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매점에서 물건이 팔리면 도매업체에다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도매업체는 재고를 보면서 재고가 적해지면 제조업체에다가 역시 물건을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서 나왔던 이런 수요가 생산자한테 전달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물건이 판매되는, 생산돼서 판매되는 방향이라고 본다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 체인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쭉 거쳐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사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은 자신만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소매업자들은 재고 물량 확보해서 원래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업자한테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매업자도 주문량이 많으니까 주문량이 많아지네 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재고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다가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되어 있던 재고 비용들이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재고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제조상으로 더 큰 형태의 재고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이 점점점 커진 효과가 된다. 결국 이 비용은 누가 떠안는 건가요? 소비자가 떠안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 발생되더라. 그러면 이런 채찍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음, 어떻게 된다? SCM 전략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만약의 현상이 생기잖아요. 만약.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만약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산이라든지 재고나 생산이나 또는 창고나 운송이나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채취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의 효과다. 그래서 여기도 보는 거 똑같아요.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르는 거죠. 왜 상품이 안 팔릴까? 품절이 되면 안 될 텐데 너무 잘 팔려서 품절되면 우리 재고를 어떻게 확보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발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보다 항상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정보를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처럼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실제 시장 동향을 왜곡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SCM이다. 왜? 전체를 한 구조로 보는 거죠. 각각의 기업의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반제품, 완성된 생산품, 이 생산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SCM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기업 간에 또는 파트너 사이에 정보 교류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잘 전달돼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급사슬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공급사슬이 다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사슬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어떤 장벽들이 존재해요. 그런 장벽들은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에 본인 월급만 많이 받는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 생기는 거고 CEO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잘 안 주는 거죠. 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쟁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 기업이 본인만 살아남으려는 경우죠. 양립할 수 없는 기업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화,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SM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M의 핵심은 정보 공유예요. 서로 상대방의 뭘 바탕으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만이 SCM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SCM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외국 현상들 앞에서 봤던 채찍 현상이죠. 외국 현상들을 줄인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 공유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의 사고를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묶음이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각각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되고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실 이 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음. 만약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정보 안 주겠죠. 여러분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정보 누군가가 뭐 번호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번호 잘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번호를 묻는다, 휴대폰 번호를 물을 텐데 그냥 물으면 안 주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은행 가서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휴대폰을 가입한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교환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도 좀 정의해 놔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정보 공유하겠다 하는 한계들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건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죠? 기업과 신뢰의 문제로 잘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정보 공유가 잘 될 거고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SCM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 공유와 정보 공유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음,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막 잠깐 몇 가지 있는데 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주와 발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물류 서비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인데 과연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예요? 물리비용 우리 절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소량,
그렇죠. 다품종 소량인 형태의 이런 기업 생산 문화에서도 역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류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효율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게 대량의 발주와 대량의 수주가 발생되면 그걸 보관하거나 또는 운송 하역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물리 거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정보 공유가 잘 된다고 하면 재고 관리라든지 운송이나 하역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가 필요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물리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건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주 발주가 필요 없어지고요. 또 우리가 얼만큼을 주문하고 얼만큼을 너네한테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미 정보로 공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공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보에 맞춰서 생산하면 되는 거고 그 정보에 맞춰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소비자 수요에 맞는 만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재고 비용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급자의 어떤 판단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정보 공유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급 체인 내에서 어떤 역할들, 뭐 원료 생산자는 생산자의 반제품 제조사, 그 다음 완성 제조품은 완성 제조사, 그 다음에 소매점은 소매점 나름대로의 역할이 분담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활동들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SM의 장점에 대한 얘기들 내가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물류라는 건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의 물류라는 것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결국은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겠죠. 좀 규모가 큰 기업이에요. 규모가 크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편익이 또 발생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이 SM을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업무도 효율적이 되고 비용도 최소화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가 특화되어 있는 역할 분담을 재구축을 해서 공급 체인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로 특화되게 되는 거죠. 각각 역량들이 집중되는 거죠. 우리가 최적화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과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체인을 만들 수 있다니까. 단순하게 재화와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식의 공급 체인이 아니라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어, 핵심 역량 중심으로 다시 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원자재를 만들고 반제품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회사, 그 다음에 어, 제품을 잘 만드는 그 생산 능력이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운송, 물류를 제일 잘하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주문을 잘 받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도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각각 회사들이 커다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에서 우리 물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에 대해서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그냥 물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반제품, 원자재에 관련된 모든 물류를 한 회사가 맡아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물류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체인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능 중심이죠.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체인을 구축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SCM의 본질은 보통 한 개 회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한의 낭비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익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뭐하자? 극대화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SCM의 역할이고, 재화와 서비스 운송인 중심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 SCM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